집값이 왜 또 오르나? 정부가 가계대출과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로 주택 구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2번이나 시행하고 있는데도 시장은 오히려 역반응을 보이며 서울 전 지역이 폭등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한 수요가 몰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며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집값이 어디까지 오르는 거야? 정부가 올해만 2번이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서울 집값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왜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는가? 둘째,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왜 정부의 규제에도 집값이 오르는가에 대한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정부는 6월 대출 한도를 6억으로 묶는 627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수도권에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까지 내놨죠. 그런데 결과는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이 0.08%에서 0.27%로 3배나 급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패닉바이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돈줄은 막았지만 집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의 우려와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강한 매수 의욕을 꺾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현금 부자들의 높은 유동성에 따른 강한 매수세와 우회적 대출로 현금 확보를 한 매수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풍선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이 풍선 효과는 수요 억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일어나는 반복적이고 자연스러운 시장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막히자 현금 보유가 많지 않은 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몰렸고 그 결과 서울 전 지역의 저가 아파트들이 연쇄적 풍선 효과로 고가의 아파트와 더불어 동반 상승을 주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는 공급 약속의 역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 호나 되는 많은 집을 지을게 라고 발표했지만 실질 공급은 최소 4년에서 10년 후에나 가능한 일로 그 실효성을 믿지 못하는 불신감과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매수 의욕을 자극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며 오히려 그 공급 발표가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불안감은 더 커지고 패닉바이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이렇듯 가격이 폭등하고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신호를 2가지로 요약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9월 한 달 만에 상승률 3배 급등하고 있는 각종 지표와 거래량의 폭발적 증가.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두 번째로 상승 지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강남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도봉 중랑 같은 외곽 지역까지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오기 전에 구입해야 한다는 강한 매수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과열 신호입니다. 이러한 이상과열 현상을 정부도 예의주시하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곧바로 시행할 가능성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상 과열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추가 대책이 나오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패닉바이의 심리를 억제해야 합니다. 자칫 상투를 잡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대출 상환 능력, 지역 등 여러 요인들을 잘 따져보고 매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남들도 다 사는데 나는 머지않은 비교 심리를 가져서도 그에 따른 부안회동은 지금 이 시점에 절대 피해야 할 시장입니다. 현실적 실수요자 입장에서 냉정한 판단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